자, 이번 시간은 약속드린 수학 지금 22번 해드릴 건데요. 이게 2024학년도 작년 수능이에요. 이 문제는 저도 지금 처음 봐요. 제가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고 제가 이번 시간은 이거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시리즈로 제가 연속으로 같은 한 문항 가지고 이게 킬러 문항인데 이제 22학년도 그 선택 과목으로 이제 확통, 미적, 기하 뭐 이렇게 바뀔 때 원래는 이거 구분 안 할 때 30번이 미분 플러스 뭐 합,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복합 문제 같은 거 막 내고 그랬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 난도 킬러라고 하는 문항이 뭐 두세 문항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풀이 원리가 다 같기 때문에 이제 23번부터 이제 확통으로 바뀌었잖아요. 미적이나 기하 이렇게. 이게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확통에 있는 고난이도 킬러를 두 문항 정도 나오는데 그거 해드렸단 말이에요. 원래 약속은 25개만 이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겠다 했는데 그걸 어겼어요, 제가. 구독자님들 다 보시라고 그냥. 그리고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해가지고 지금 30개가 약간 넘어요. 킬러도 다 해드릴 건데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를 끝판에 5일 남겨놓고 공개하냐. 그거는 제 이유와 목적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라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설을 할게요. 킬러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올린 거를 다 맞추지 못하면 이거 들어도 사실 맞출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풀이법이 엄청난데도 여기서 왔다 갔다 두세 개 틀리고 있는 사람 있죠, 수학에서. 그럼 충격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인투션, 아주 기본적인 인투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디멘션이 올라와 있지 않은 사람한테 수학은 디멘션만큼 단계별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강의를 계속 해드린 거예요. 근데 막판에 이제 난이도가 좀 생기니까 따라오는 분이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청자가 이제 궁금하니까 클릭해 들어온 분들 다 빼고 진짜 이거 따라오고 계신 분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거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딱 한 명이라도 이걸 듣고 감동을 받고 점수화가 되면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도 했고 지금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루만 해도 이거를 정복할 수가 있는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3등급 받을 수 있게 7등급을 이렇게 강의를 해줬는데 이걸 못 따라오는데 이거 킬러를 해주면 아무 쉬운 풀이법이어도 못 따라온다니까요. 그 제 강의는 연속돼 있단 말이죠.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바보가 아닌데 단톡방 인증해가지고 수학 단톡 따로 만들어갖고 이것도 공개한다고 한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능 끝나면 이 그 킬러 문항은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22번을 반복적으로 정석의 풀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거 보여드릴 거고 시리즈로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가는 건요. 같은 문항 가지고 쌤이 어떻게 문과든 이과든 이게 CBC라는 제가 만든 기법인데 이게 수학적 기법이에요.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비교하고 미적 하시는 분이나 기하 하시는 분은 여기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정복하는 방법을 제가 오픈할 테니까 요거를 좀 카피를 뜨시길 바래요. 적용을. 한 문항을 해드리는 게 중요치 않아요. 그 문항 안 나오면 여러분 못 푼단 말이에요. 어차피 듣고 이해 가죠?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풀이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정석의 풀이법이래요. 1번으로 나갈 겁니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fx. 저는 몸에 배서 그런지 그냥 쓰는 거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요. 3참수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미지수가 3개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3개 알아내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제들은 이거를 알게 해주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쌤은 저만의 도구를 이게 메스가 이제 그 서저리, 그러니까 의사들은 서전이 수술할 때 쓰는 도구들을 수학적 도구라고 제가 이제 빗대서 설명한 건데 요거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fx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알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준 거예요. 모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f k-1 k 플러스 1 곱했는데 0보다 작어. 네, 기호 정리를 제가 정확히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 두 개의 함수 값을 곱하면 0보다 작어. 근데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아. 자,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자, 정의역은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거는 근이 여러 개 나타날 거니까 3차함수면 3개잖아요. 근데 이게 실근이냐 허근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실근 제가 방정식으로 나오면 함수가 됐든 방정식이 됐든 y가 0이 됐을 때 x 값 구하면 이제 근 개념이 되는데 근이 하나일 때 3차도 이렇게 그때 근이 하나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실근을 말하는 거죠. 실근이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CBC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온 말이에요. 제가 붙인 CBC 요게 그런 겁니다. 어찌 됐든 정역이 정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주지 않았어요. 책 한 권 줘 그러면 이제 뭐 빨간 책, 노란 책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올 가능성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뭐 점점점점 이렇게 될 수 있죠. 정수라고만 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조건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둘 중에 하나가 부호가 반대해야 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그래야지 음수가 돼. 이건 이제 음수 조건이라고 하죠. 이해가죠? 근데 그 정수 K가 이걸 만족시켜주는 정수. 근데 여기 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했을까? 이거 역대 30년 이렇게 딱 문제 보면요. 그냥 K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전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근이 3개나 막 2개 이상 되면 그런 정수가 2개가 존재한다. 이걸 표현하는 수학적 기법이에요.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제가 프리팝 할 때 쓰는 기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걸 정석으로 하면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다시 요 K가 정수잖아요. 그죠? 함수값이 나타날 건데 그 함수값이 F가 포함돼야 돼요. 이렇게 괄호까지. 그죠? 요게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곱해져서 나타날 거예요. 다른 조건을 전혀 주지 않으면 수학에서 뭘 다루죠? 실수를 다뤄요. 이 정수 조건은 풀기 좋게 정수는 딱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 0, 1, 2 요거 몇 개 안 될 경우가 사실은 이렇게 있겠지만 그리고 수학에서 배우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에 그 제가 국어에서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게 논증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2개를 곱해서 0보다 곱한 값이 크거나 같으면 요걸 만족시켜주는 K가 존재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런 거 모르면 또 수학도 풀기도 어려워요. 기초인데 원래.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보다 크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곱한 게 마이너스가 안 됐다 이 말은 둘 다 플러스든지 곱하기가 둘 다 마이너스 같은 의미를 가져요. 여기 이퀄이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여긴 이퀄이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반대 해석을 하면 이해가죠? 반대 독해를 하면 자, 그다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그러면요
이게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다. 근데 3차 함수 실근이 어떻게 될까요? 3차 함수는요 이렇게 되든지, 그죠?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개수가 1, 최고창의 개수가 1, 이건 플러스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수험생한테 진짜 친절한 거죠. 이 3차 함수 이걸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왜 확통을 먼저 했는지 알겠어요? 여기서 멈춰놓고 공통을 고난이도까지 다 끝내놓고 확통을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그 미적분이나 기하하는 분들한테도 그랬잖아요. 그 고난이도 있는 확통에 있는 문제, 확통 잘 모르시겠지만 저런 방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푸는구나.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드렸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 마음인 거예요. 자의성이에요. 그냥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안 따르면 장사 없어요. 저는 뭐 관심도 없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해봐야 제일 많을 때가 세 가지고, 정말 많아야 네 가지인데 미쳐야 다섯 가지 나온다. 없다, 사실은. 이렇게 잘 안 나온다.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 3차 함수 근이 몇 개입니까? 3개예요, 3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3차 함수 특징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허근이 이렇게 뜨잖아요. 2차 함수 같은 경우 이게 fx 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이게 fx인데 그래프가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허근이죠. 이게 0이 되는 게 없잖아요. 0이 될 때 x값이 실근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근. 이거 앞에 영상에서 몇 개의 영상에서 가르쳐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제 말 이해 갔어요? 근데 3차는 한번 꺾어줘야 되잖아요. 그 내려오면 y는 0인 선과 닿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한 점이. 그러니까 실근은 한 개 이상을 반드시 3차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든지, 예? 양수로만 해볼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 예? 플러스 함수 이렇게 나오든지, 또는 이렇게 나오든지. 이게 가요 지금? 얘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요렇게. 그럼 여기서만 이게 y는 0인 실수 축이에요. 이해 갑니까? 여기 y가 0일 때의 x의 값, 이걸 충족시키는 x의 값이 근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근? 실근. 정수 조건을 준 거는 그 정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 근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요렇게 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죠.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일 때. 세 개는요? 실수가 닿았는데 그 실수값이 다른 거예요. 세 개가.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러면 얘는 같은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건 두 개예요. 이해 가요? 중근은 근이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수학 강사들도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참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근이 하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기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복되다라는 한자예요.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복하다 한자가 이 무거울 중자 쓰는데 무거울 중이 아니에요. 다시 중자입니다. 중복할 중자예요, 이게. 같은 근이 하나 더 있다 이런 뜻의 한자예요, 이게.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러면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세 실근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세 개. 이해 갔습니까? 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셋 중에 하나다. 여러분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저는 이 발제 최고차항 개수가 1인데 삼각형 fx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당연히 근을 다뤄야지만 되겠구나. 요 발제 조건 보면서. 그럼 그래프 이거 딱 떠올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fx 0이 실근이 하나일 때 따져봐야죠.
다른 조건을 지금 준 게 여기 지금 발제 조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길면 더 쉬워지는데, 그러면 그 실근을 A라고 하자. 여기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그림 보여요? A보다 작은 정수의 최대값, 그러니까 A에 가까운데 정수인 거, 제일 가까운 정수를 말하는 거죠.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게 독해예요. 수리 독해라는 게 있다니까. 국어 독해처럼. 그 최대 정수를 M이라고 하자,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FM은 0보다 작고 FM 플러스 2는 0보다 얘는 더 크다. 이게 가요? 자, 제가 아까 정수 조건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근을 3개 갖는 거니까 요렇게 있을지 요렇게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풀어본 겁니다. 이게 가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FM 근데 곱하기 FM 플러스 2는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근데 이런 정수가 지금 존재합니까? 자, 무슨 얘기냐?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가 A인데 A보다 작은 거, A보다 큰 거, 얘를 FM이라고 치자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얘를요. X값 FM 플러스 2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수 빼기 1, 정수 빼기 플러스 2, 얘가 뒤에 있는 게 정수예요. 그러면 정수예요. 얘가 이 안에 있는 게 매개 변수 괄호 안에 있는 거 정수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제 조건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X축이잖아요. 잠깐만요. 천천히 할게요. 제가 여러분 저는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요건 X축이에요. X값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0은 아닌데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0이라고 칩시다. 근데 얘가 음수죠? X가 매개 변수가. 이해 가요?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기호로 M이라고 한 것 뿐이지. 이거 M 플러스 2 그런 거는 0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해 갔어요? 하나 더 건너뛰고 사이에 하나 뭐 꼈을까 봐. M 플러스 2. 자, 근데 얘하고 곱하면 함수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뭐가 돼요? 플러스. 그럼 음수가 되잖아요. 제 말 이해 갑니까? 그럼 정수에 존재합니까? 발제 조건이 뭐였어요? 0이 되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fx가 0인 실근, 그 실근을 a라고 놓는 순간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실근이 두 개일 때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그러면 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접할지 이렇게 접할지 모르잖아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f가 0인데 두 실근을 a, b라고 놓자. 그럼 fx 놓는 거 제가 함수론에서 이거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놓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쉬운 문항만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도 틀리는 이유를 여러분 자기가 갈고 닦아야 돼요. 뭐 고난이도를 틀리는데 기초 개념이 없어 틀리는지, 인투션이 없어 틀리는지, 예? 조건을 이해 못해 틀리는 건지, 기호 이해가 안 돼 틀리는 건지,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나열을 못해서 틀리는 건지, 수리 언어의 논리적 언어를 독해를 못해 틀리는 건지, 그래프 이해를 못해 틀리는 건지, 이게 그거를 분석해서 잡아내면요 그게 깨져요. 이렇게 쓸 줄 모르면 기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개념학습 다시 해야 돼요. 고난이도가 왜 틀리느냐 이유가 다 달라요. 이해 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학생, 수험생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막 질문 던지면은 답변을 일일이 못할 때가 있어요. 감정 상해서 기분 상하지 마세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놨어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두 개로 나눠야 되죠. 자, 그러면 x-a, x-b의 제곱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왜냐하면 정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a보다 작은 정수의 최대값, 즉 a에 가까운 최대값을 m이라고 똑같이 정해보자는 거죠. 이제 요럴 때는 이제 a, b가 나타나니까 그 사이사이 값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는 뭐 마이너스 1부터 해볼까요? m-1 0보다 작다. fm 0보다 작다. fm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fm 플러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최대값을 m이라 놓으면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자, 근데 1조건이 뭐였냐면 문제 조건이에요. 처음에 곱해서 0보다 작은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두 개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는 k가 두 개는 요 함수 값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세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만족시키는 k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발제 조건만 정확하게 놓고 보면은 두 개는 존재해요. 최하. 이해 갑니까? 자, 그런데 요걸 만족시키려면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방금 말한 거대로. 그러면 m-1하고 0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곱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양수. 그죠? 제 말 이해했어요? m-1, m 플러스 1로 곱해볼까요?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fm 곱하기 fm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0보다 작은 것과 큰 거가 곱해져가지고 근데 큰 거 작은 거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성립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fm 플러스 1 이퀄 fm 플러스 2는 0일 때 이게 가능하죠. 등식이 성립하죠. 자, 그러면 얘가 0일 때는 하나는 뭐예요? a고 근이 또 하나는 b가 되는 건데 그럼 a는 m 플러스 1 b는 m 플러스 2라는 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제 조건 f 프라임 4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음수라고 그랬죠? 함수 값이 미분 때린 것의 함수 값 이해 갑니까? 제 말 이해 갔죠? 그러면 A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죠? M 플러스 1 사이에 요 X가 존재하는 것이 4분의 1 여기에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M 플러스 2. 그럼 이때는 요걸 충족시키려면 M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값이. 정수 조건으로. 마이너스 1이면 성립하네요. 그죠? 이해 갔어요? M이 마이너스 1이다. 정수 조건. 이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수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1이면 a는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럼 x죠? 또 b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1이 되네요. 이해 가요? 이해 갔죠? 이해 갔죠? 그러면 fx 함수는 3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개형 그리면 어떻게 돼요? 0, 1, 그죠? 그죠? 0, 1인데 여기 중군되죠? 1에서 중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 말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여기 0, 그죠? 여기 1, 여기 중군 1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f 프라임 여기가 x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요건 뭐예요? 매개 변수. 얘는 f 프라임 값의 함수 값.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얘는 fx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죠. 이해 가요? 이 값이 함수 값이 이해 갑니까?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여기 4분의 1 x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값이에요. 기울기가 플러스네요. 요건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불성립이네요. 불만족시키네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게 성립 얘가 아닌 거예요. 제 말 이해 갔어요?
자, 이거 따질 필요도 없는데 뭐 따져볼게요. 정석을 가르치는 거니까 fx는 그러면 요거 때도 따져봐야 되죠. x 마이너스 a의 제곱 x 마이너스 b일 때 그래프 개형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해 갔죠? 그럼 이 n이 정수 n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때 그래프 개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요? 이해 갔죠? 중근이 a에 있는 거죠 지금. 가장 큰 값을 n1이라고 하자. 여러분 기호가 헷갈릴까봐. 그러면 n1 0 n1 플러스 똑같죠. 패턴은 똑같아요. 똑같이 따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f1 플러스 2하고 곱했을 때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0을 기준으로요.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가족간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걸 충족시켜주는 정수 n이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a보다 작은 정수 중에 최대값이 m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아까쯤에 한 것처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m-1부터 써볼까요? f m-1 0보다 작다. f m 그죠? 0보다 작다. f m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f m 플러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 갔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쯤에 해드린 1번처럼 A는 n 플러스 1, B는 n 플러스 2인데 네. 이해 갔죠? 자, 그러면 4분의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죠? 요거는 충족하네요. 그러면 M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그죠? 4분의 1 요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n 플러스 2 이해 갔죠?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이면 fx가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0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죠. 함수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기울기는 플러스잖아요. 이건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4분의 1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말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이제 조건 딱 하나 납죠. 그래프가 뭐 서로 다른 세시근일 때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제 말 이해 갔어요? 그러면 함수 정의로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쓰면 어떻게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c 물론 이라고 놓자. c가 제일 큰 거로 놓자. 그러면 이번에 했던 것처럼 b하고 c 사이에 n이 부존재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a보다 작은 최대치 정수값이 a에 제일 가까운 정수값으로 최대값을 갖는 정수를 찾으면 되죠. 이걸 m이라고 똑같이 놓는 거예요. 그럼 아까 좀 했던 거 똑같아. 복잡해 보이죠? 똑같은 거 쓰고 있는 거예요. fm-1은 0보다 작다. fm은 0보다 작다. fm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fm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나와요? b가 m 플러스 1, c가 m 플러스 2 나오죠?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f 프라임이 4분의 1일 때 이거 충족해요? 0보다 작아요? 제 말 이해 갔습니까? 요렇게 4분의 1보다 프라임 값에서 0보다 작으려면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A가 4분의 1이 A하고 M 플러스 1 사이에 들어가든지 또는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사이에 4분의 1이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하나씩 따져봅시다. A는 4분의 1이 A하고 M 플러스 1 사이에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M은 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수 M이 그러면 0이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이 그래프인 줄은 알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보면 정수 M 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이 0인데 a가 여기가 a잖아요.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 가요? 지금 제 말 이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근데 여기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예요. 제 말 이해 갑니까? 제 말 이해 갔죠? 그러면 이 대칭형으로 얘는 뭐 이건 지금 구할 필요도 없지만 가운데잖아요. 대칭형이 이 그래프마다 대칭형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4분의 1 어디 있어요? 4분의 1 a와 m 플러스 1 m이 0이라고 하면 1이죠. 요 1 여기 b 근 c 근 2라고 하면 4분의 1이면 이게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치면 요 밑에 있는 거죠. 이해 가요? 근데 a보단 커야 돼요. 이해 갑니까? 제 말 이해 갔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저 복잡하죠. 킬러 문항 여러분한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거 맞으면 지금 뭐 서울대 의대도 쉽게 가는데 당연하죠. B1, C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항상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었을 때 0보다 크냐 작느냐 따져봐야죠. 예? 이거 찾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4분의 1은 x값이에요. 매개 변수. 이건 안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 a보다는 위쪽에 있죠? 예? a보다는 4분의 1이 위쪽에 있잖아. 근데 이건 4분의 1이구나.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쯤 있는 거죠. 이거 대번에 뭐예요? 플러스예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는 거를 충족을 못 시키죠. 그럼 이것도 아웃이야. 그 뭐야? 도대체 뭐야? 이거 하나 조건 요거 하나 남네요. 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사이에 얘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 만족시키려면 m이 정수인 걸로는 뭘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수 조건으로 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0이 되죠. 이거 되네요. 성립하네요. 1. 0과 1 사이에 4분이 존재하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그래프냐?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이해 가요? 0, 1. 이 대칭형에서 이 가운데는 뭐예요? 2분의 1. 여기는 4분의 1. 이해 가요? 뭐 대략 A가 마이너스죠. 근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정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근 하나는 0을 지나고 하나는 1을 지나가네요. 그죠?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대략 한 이 정도 된다. 그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이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 이해 가요? 이거 마이너스 값 가질 수 있네요. 또 f 프라임 4분의 1은요. x 값 4분의 1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것도 음수 되네요. 다 충족해요. 충족하면 답이 될 수 있어요. 충족하는 게 답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B0 정수가 m이 마이너스 1이면 B0, C1 이렇게 되는 건 알겠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네요. x 마이너스 a. 아직 a는 몰라요. 두 개는 확정됐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럼 기호 이렇게 쓸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f 프라임 x 한번 구해볼게요. 왜 구하냐? 미지수 a 구하려고요. 자, a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그죠? 1차 미분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그죠? 뒤에 거 미분 x 마이너스 a 곱하기 뒤에 거 미분 2x 마이너스 1 됐죠? 여기다 뭐 넣으래요? 마이너스 4분의 1 예? 4, 4, 16 16분의 1 빼기 나오죠?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16분의 5 됐어요?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마이너스 a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빼기 2분의 2 16분의 11 플러스 2분의 3a 이게 얼마래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a 나오죠 미지수. 연산해보세요. 제가 연산해보니까 마이너스 8분의 5 나왔어요. 자 그러면 4분의 1도 해보세요.
4분의 1 넣어보니까 이 프라임 값에다가 그죠? 미분한 거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x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3 4분의 1 플러스 a는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8분의 5니까 플러스 8분의 5 곱하기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랬더니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왔어요. 연산하고 나니까 0보다 작네요. 이것도 만족시키네요. 충족 다 시켰잖아요. 그럼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8분의 5. 이제 연산이에요. fx 나왔어요. 끝난 거죠. 이해 가요? x에 8로 돼요. 플러스 8분의 5. 그죠? x에 8 넣는 거잖아요. 8의 제곱 빼기 8. 이게 답이에요. 뭐 8 8분의 5 더하기 88이 64. 그죠? 8분의 64 8분의 69 그죠? 8분의 69 곱하기 88이 64 빼기 8 56 그죠? 7, 8이 56 7, 9, 63 6, 7이 42 483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게 정통 풀이법이에요. 왜 정석의 풀이법을 보여주냐? 그 진행의 과정들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능 기출에 나온 모든 풀이법은 수학과를 나오신 정통 수학자들이 사실은 해설을 달아줍니다. 이게 틀렸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통이에요. 지금 쌤이 풀이법 보여드렸습니다. 쌤의 풀이법은 2탄부터 나옵니다. 최고쌤은 이렇게 푸는구나.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푸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저는 없고 남의 거를 또 훔쳐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 애들을 가르쳐 보면 쌤 이렇게 푸는 거 처음 봐 이런 걸 들어서 아는 거죠. 학원들을 많이 다녔고 과외를 다녔으니까요. 이거 서둘지 마시고요. 이거를 시청해야 되는 뭐 1등급, 2등급 지금 나오고 있는 분들은 시리즈 제가 2탄 올릴지 3탄으로 끝낼지 잘 모르겠지만 시리즈 올리는 거는 꼭 다 보세요. 5일 남았지만. 그리고 미적이나 그 기하 이과들 저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저걸 깰 수 있겠구나 이 방법을 취득하세요. 문항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죄송한데.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고요. 최적화 풀이법 최고수쌤의 영상 2탄, 3탄을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